현재 중국발 요소수 품귀 사태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이 다시 한번 중국의 뒤통수를 맞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디젤 화물차 등의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에 들어가는 요소수의 생산 원료인 요소 재고량이 이달 말이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요소수 확보 총력전에 나선 정부가 이번 주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면 이번 요소수 사태는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요소수발 물류 대란이 현실화되면서 요소수 하나의 물류망이 스톱되고 경제가 휘청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일 정유업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요소수 생산에 필요한 요소 물량은 현재 이달 말 분까지만 확보된 상태라고 전해집니다. 구체적으로 국내 요소수 시장의 과반을 점하고 있는 롯데정밀화학이 이달 말까지 요소수 생산이 가능한 재고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업체들의 상황도 비슷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인데요. 우리나라가 절대적으로 요소 수입을 의존하고 있는 중국이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한 가운데 요소를 조기에 확보하지 못하면 당장 11월부터 요소수 공급의 차질이 빚어지게 됩니다. 한편 국내 요소수 부족 사태는 일단 주공급원인 중국 내부 상황이 최대 원인으로 꼽히며 국제 정치와 이상기후 등과도 일부 연결돼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는 중국산이 국내 수입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최근 중국이 요소에 대한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하면서 수급 문제가 벌어진 것이 국내 요소수 사태의 표면적 현상입니다. 4일 코트라에 따르면 세계 최대 요소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중국은 매년 약 500만 톤의 요소를 세계 시장에 공급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한국은 인도에 이은 중국의 2위 요소 수출 대상국인데 올해 1에서 9월 중국의 대한국 요소 수출량은 56만 4천 톤으로 중국 요소 수출 총량의 14%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관세청은 지난달 11일 29종의 비료 품목에 대한 수출 검역 관리 방식을 변경, 별도의 검역이나 검사 없이 수출이 가능했던 요소, 칼륨 비료, 인산 비료 등 29종의 비료 품목에 대해 10월 15일부터 반드시 검역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비료 난 속의 비료 수출을 억제하고 국내 시장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수출 제한 조치로 풀이된다고 코트라는 분석했습니다. 또 중국의 비료난은 중국이 현재 심각하게 겪고 있는 전력난과 연결됩니다. 화학 비료의 주요 생산 원료인 천연가스, 유황, 석탄 등의 가격 급등세가 지속되는 데다가 최근 전력난이 겹치며 화학 비료 및 요소 생산이 위축되고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요소는 석탄 또는 천연가스에서 추출하는데 중국에서 9월 중순께부터 전력난이 심각해지면서 난방 시즌을 앞두고 석탄 등 연료원을 확보하는데 비상이 걸린 것이 요소 생산 위축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10월 둘째 주 중국의 요소 생산 가동률은 67.24%로 전년 동기 대비 5.6%포인트 감소했다고 코트라는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 비료 및 요소 가격이 폭등하면서 중국의 관련 제품 수출이 급증, 9월 누비 기준 중국 비료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습니다. 결국 겨울밀 재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 정부는 화학 비료 가격 상승세를 잡고 중국 내 충분한 비료 공급 물량을 보장하는 한편 보유 석탄을 전력난 해소에 대량 투입하기 위해 비료 품목 수출 통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의 비료 석탄 전력난에서 또 한 걸음 더 들어가면 국제 정치와 기후 이변 등과도 연결됩니다. 중국이 미중 전략 경쟁의 큰 맥락에서 불거진 호주와의 외교 갈등 속에 호주산 석탄 수입을 중단한 것이 비중은 크지 않더라도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미중 경쟁 속에 미국의 편에 선 호주에 불만이 컸던 중국은 지난해 4월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코로나19 발원지 문제와 관련한 국제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을 하자 대호주 전방위 무역 보복에 나섰고 급기야 작년 10월 호주산 석탄 수입을 중단했습니다. 수입 중단 전 중국의 석탄 수입 물량에서 호주산이 차지한 몫은 25% 정도로 상당했지만 중국의 전체 석탄 사용량에서 호주산의 비중은 약 2% 선이었기에 결정적인 물량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세계적 원자재 가격 급등 속에 중국은 질 좋은 호주산의 대체제를 찾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중국의 주요 석탄 산지인 산시성에 닥친 느닷없는 가을 홍수로 인해 현지의 20여 개 탄광이 한때 생산을 멈춘 것도 중국의 석탄 수급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번 요소수 사태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소수 사태 다음은 농민들과 서민들의 먹거리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작물 생육에 중요한 요소 비료의 원자재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내년 비료 가격 상승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입니다. 여수에 본사를 둔 농화학 회사에 따르면 요소 비료를 만드는 데 쓰이는 요소 도입 가격은 톤당 $1,000 안팎으로 지난해에 비해 260% 급등했습니다. 원료 가격은 지난해 10월 $265에서 올해 1월 $326, 10월 $850, 이달 현재 $1,000 안팎으로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호주와 석탄 분쟁에 따른 자국 내 요소 생산 위축과 공급 차질로 인해 갑작스럽게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하면서 한국이 직격탄을 맞은 것입니다. 요소 수급난으로 인한 부작용은 당장 농업 현장에서도 감지되고 있는데요. 광주 대촌농협에는 이날 현재 20kg들이 요소 비료 100포, 복합 비료 700포가 남은 상태입니다. 예년 같은 경우 요소 비료가 500에서 600포대가 남아 있었지만 공급난을 겪으며 6분의 1 수준만 남은 상황입니다. 또한 비료뿐만 아니라 농기계에 보충해야 하는 요소수도 수급난을 겪으며 트랙터가 당장 멈출 판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소수 부족으로 물류 대란과 식량난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원자재 부족 상황도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중국이 전력난과 탄소 배출 규제로 마그네슘 생산을 줄이자 마그네슘 가격은 올해 7월 중순 톤당 19,000위안 약 352만원에서 9월 한때 7만위안 약 1,297만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마그네슘은 가볍고 단단해 자동차, 스마트폰, 배터리 등의 소재로 주로 쓰이는데 특히 자동차 부품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합금 생산을 위한 필수 원료입니다. 한편 유럽 자동차 업체들이 차량용 반도체 수급에 이어 마그네슘 부족으로 셧다운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독일 비철금속무역협회에 따르면 독일과 유럽 전체 마그네슘 재고는 오는 11월 말 모두 소진될 예정입니다. 이는 마그네슘 생산의 85에서 90%를 차지하는 중국이 전력난과 탄소 배출 감소 등을 이유로 생산량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중국산 마그네슘 45%가량을 수입해온 유럽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급기야 유럽 자동차 제조협회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공개서한을 보내고 12월부터 재고 바닥으로 인한 작업장 폐쇄와 이로 인한 대규모 실직 등을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유럽 완성차 업체들은 엄청난 비상이 걸렸는데 국내 완성차 업계는 마그네슘으로 인한 생산 차질은 없을 것이라며 와이어링 하네스와 반도체 대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어떻게 유럽은 비상이 걸렸는데 한국은 다른 분위기일까요? 유럽과 국내 완성차 업계의 입장 차이는 자동차 경량화를 위한 소재 선택에서 비롯됐습니다. 유럽은 메르세데스 벤츠, BMW, 아우디, 제규어 랜드로버 등이 알루미늄 합판을 경량화 수단으로 골랐는데요. 알루미늄 합판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수인 성분이 마그네슘입니다. 유럽은 전 세계에서 환경 규제가 가장 심한 곳으로 유럽의 털을 둔 벤츠 등은 연비 기준을 맞추기 위해 경량화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특히 고급 차량의 연비 효율을 위해 엔진 다운사이징을 하면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 때문에 공처 중량을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알루미늄은 중량이 철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경량화 효과가 높은 소재로 꼽힙니다. 마그네슘이 없으면 유럽은 자동차를 만들 수 없습니다. 한편 1990년대만 하더라도 마그네슘 생산 1위 국가는 미국이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되면서 글로벌 공급 사슬은 중국의 원자재 생산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은 마그네슘 생산의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산소와 결합을 잘해 보존 기간이 3개월밖에 되지 않아 생산한 후 오래 보관할 수 없습니다. 9월부터 중국의 마그네슘 생산이 줄었는데 3개월 후인 12월에는 재고가 없게 됩니다. 즉 자동차를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데요. 그런데 요소주부터 마그네슘까지 부족 현상을 만든 중국의 인보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베이징 올림픽이 개최되기 때문이죠. 개최가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원자재 부족으로 각국에 영향을 주면 올림픽 개최에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번 요소수 사태는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와 비교당하며 정부의 미흡한 대처가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공급망 리스크를 체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망 구멍에 따른 위기가 다시 한번 빚어졌다는 점에서 지적이 나오는 것이죠.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이번 사태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며 그동안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수백 가지 품목들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 등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막으려면 수입 다변화, 전략물자로 일부 자체 생산하는 등 방법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소방용, 구급 등 필수 차량용에 필요한 요소수는 3개월분을 보유 중이므로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봤습니다. 한편 요소수 품귀 현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호주에서 요소수 2만 리터를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요소수 매점 매석을 금지
금지하는 고시를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일본의 수출 규제에 이어 초동 대처에 미흡했던 정부는 쓴소리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전 세계에 걸쳐 원자재 부족 사태를 일으키고 있는 중국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30초면 내 주식 실력 확인, 마스크 및 커피 쿠폰 전원 증정합니다. 이상스쿨에서 추후 주식 컨텐츠 기획에 데이터 조사 중이니 참여하시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세요.